안녕하세요. 사투리 연사입니다. 사람은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다릅니다. 추위, 더위만 봐도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찬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더운 여름에도 찬물을 마시면 쉽게 배탈이 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체질이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오늘은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체온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의 체온은 36.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체온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의 중심은 심장이고 이 심장이 뛰면서 혈액을 순환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성분들을 보내주고 또 남은 찌꺼기를 운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심의 체온을 온몸으로 전달하죠. 그런데 심장에서 멀리 손발로 갈수록 몸도 얇아지고 혈관도 얇아집니다. 그래서 몸통에서 멀어질수록 혈액이 열을 잃기 쉬워서 온도가 낮아지죠. 이 사진은 실제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인데 손끝, 발끝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워지면 우리 몸은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같은 말단 부분의 혈관을 먼저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줄면서 손발이 더욱 차가워지는 거죠. 그런데 손발이 찬 분들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유형은 분명히 손발이 찬데 찬물, 찬 음식을 먹거나 추운 곳에 있는 것 같은 차가운 자극을 받아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몸에 열은 있지만 그 열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손발은 차면서 얼굴이나 흉부, 그 외에 신체 일부분에서는 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얼굴이 걸핏하면 붉게 달아오르는 분들을 보고 촌병이라고 하던데 이런 유형의 안면 홍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은 몸의 일부분, 특히 손발 같은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있을 뿐이지 전신이 차가운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그리 힘들어하진 않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아랫배가 차고 생리를 포함한 부인과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에서 나온 가지가 아랫배의 생식계통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편중되어 있는 열을 전신으로 고루 퍼져나갈 수 있는 치료를 해주면 부인과 질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손발도 차고 배도 차면서 찬물을 마시거나 추워지는 것 같은 차가운 자극은 다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은 진짜 몸이 차가운 분이고 추운 계절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주로 여성분이 많은데 손발 좀 차가운 게 뭐 그리 힘들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유형은 차가운 자극이 가해지면 한기가 들거나 몸살, 관절 통증, 두통, 소화장애 등등 다양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의 혈관 수축이 심한 나머지 손발이 창백해지거나 약간 퍼렇게 변하고 아프거나 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이 차가운 사람을 한의학에서는 양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기를 보하는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과 혈관을 확장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만큼 몸이 따뜻해지기는 쉽지 않지만 전보다는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에 해당된다면 본인에게 맞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